여러분 곧 들으셨죠? 이제 연금 계좌에서 돈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마 지금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제가 어떻게 지금 된 상황인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꼬박꼬박 현금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 채널입니다. 좀 가슴 아픈 소식인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뉴스에서 완전 화제여가지고 제가 지금 안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우선 빨리 갖고 왔거든요.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요새 너무 우리 같은 이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당에 대해 관심이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아쉬운 좀 정책적 소리가 많이 있어요. 얼마 전에는 TR이 토탈 리턴, TRE ETF도 없어진다 그러고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연금저축 그리고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원래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할 때 받은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미리 환급해 준다는 그 정책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원래 배당금에 대해서 이 과세되는 것을 이연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. 그냥 뉴스로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이게 왜 나왔냐?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2021년에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이 될 때 이 지금 정책을 2023년도에 원래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. 금투세 이제 과세하는 거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금투세가 또 유예되고 이렇게 좀 뭔가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엔 다시 또 2년이 유예되고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? 왜 이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막 경제신문도 날리고 뭐 유튜브나 전체적으로 이 연금이나 이 ISA나 이 절세 계좌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이 많냐?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거든요. 근데 이거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조금 뭐 컴팩트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뭐든지 웬만한 것에 다 세금이 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을 넣어도 세금 떼가죠. 우리가 복권 로또에 당첨을 되더라도 또 세금을 떼가죠. 오죽하면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내가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세금을 냅니다.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15.4%, 원래 14%인데 항상 그 10분의 1인 1.4%의 지방세까지 더해가지고 15.4%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. 이 배당 소득은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계좌 같은 것 중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진짜 엄청난 혜택이라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실 저도 워렌 버핏을 정말 좋아하고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워렌 버핏은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정말 이 자본 재배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최대한 세금을 늦게 내려고 하고 그래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실 배당도 안 주거든요. 배당은 뭐 2번 투자자들에게 2번 정도 이제 뭐 과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초점을 국내 주식에 상장된 해외 ETF라고 이렇게 할게요.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주식 같은 게 미국 주식이잖아요.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 소득세를 그 나라에 내야 돼요. 그 나라에 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세가 15%입니다. 근데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어떻게 왔냐? 이 15%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국세청에서 미리 내줬어요. 일반 투자자가 아직 배당 소득 내지 않고 이게 뭔가 국내에 다시 또 배당 소득세 내는 거랑 막 엇갈릴 수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미리 배당 소득세를 그 나라에 내주는 거예요. 뭐 중국이면 중국에 내주는 거고 뭐 미국 같으면 미국의 15%를 먼저 내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원청 징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세율이 그것보다 낮다.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세율이 그것보다 높다. 그러면 이제 안 내도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15%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 아까 15.4%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이상 또 낼 일이 없어요. 그냥 설명을 해보면 국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미국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예요. 근데 그 ETF에서 분배금을 줘요. 이 분배금은 배당금을 모아놓은 거예요.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내야 되고 그 배당 소득은 그 나라에 내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 ETF, 우리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분배금은 그 나라의 국세청에서 미리 내준 거예요. 우리가 아직 받기 전에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? 원래는 분배금이 딱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만 원짜리 ETF를 갖고 있는데 분배금을 한 70원 줬어요. 어떻게 그 ETF마다 다르겠죠? 그럼 70원을 원래는 뭐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세금을 떼고 한 60원만 줘야 되는데
이 70원을 세전으로 다 받는 거죠. 왜냐면 이 60원에 우리 거 빼고 10원 뭐 10원 정도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걸 국세청에서 미리 그쪽 나라에 내줬기 때문에, 그리고 이 70원을 받고 나중에 이제 우리는 배당소득에 신고를 해가지고 배당소득을 내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. 그냥 70원 받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이걸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. 이거 맞지 않다. 국고가 너무 많이 든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줄 거고 그냥 받을 때 이미 70원이면 너네가 15% 떼고 그 주식 투자자한테 뭐 60원만 줘라. 이렇게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외 ETF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나중에 또 해외 ETF의 배당소득세를 어차피 또 15.4%를 내야 되니까, 그러면 뭐 먼저 떼냐 미리 떼냐 약간의 또 이제 나중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시차 때문에 정말 약간의 이자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 않겠죠. 어떻게 보면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을 내야 되는 거니까. 문제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. 이 절세 계좌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럼 첫 번째 연금 계좌부터 보겠습니다. 연금 계좌에 왜 이게 발생하냐? 연금 계좌가 사실 ISA보다 문제가 커요. 첫 번째,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에 받거나 5년이 넘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만약 뭐 지금 뭐 20살이다. 지금 연금저축 계좌를 시작했다. 그럼 35년 동안 계속 이제 연금저축 계좌를 거기에 이제 돈을 넣고 나중에 이제 55세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시간 이후에 점점 연금을 받는 거죠. 그리고 그때 연금 소득세는 나이별로 다르지만 5.5%, 4.4%, 3.3%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세금하면 막 16.5% 이러는데 배당소득세 아까 16.5%라 했잖아요. 그거에 비해 굉장히 이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죠. 이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것도 있고요.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.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그 나라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국세청에서 먼저 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55세 이후까지는 이 배당소득세를 아예 안 내고 배당금 전체에 대해서 계속 복리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연금소득세를 통해서 그냥 5.5%만 내면 되는 거죠. 뭐 3.3%, 4.4% 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된 거냐? 원래 우리가 100원을 분배금을 받았다면 이제 15.5%를 떼고 분배금을 해외 ETF에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원래 우리는 연금 계좌에서 이렇게까지 분배금의 배당소득세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내버리니까 사실상 이 긴 기간 놓고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의 복리를 잃어버린 거죠.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? 배당소득세를 뗐어요. 배당금에 대해서. 나중에 55세 이후에 뭐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연금으로 또 소득세를 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도 떼고 연금소득세도 떼는 거예요.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오랜 기간 되면 막 연금 계좌에 3억, 5억 있을 수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가려고 이제 하는 건데 1억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 1,000만 원의 분배금을 받는다. 좀 내 계좌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 1,000만 원이면 이 지금 이제 앞으로 분배금이 올해부터는 약 1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원래 받았던 것보다.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법칙 중에 하나 72의 법칙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72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면 돼요. 7.2%를 10년 있으면 복리로 10번 주기가 있으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연금 계좌를 투자할 때 목표 수익률로 7%를 많이 잡거든요. 내가 이 연금 계좌에 30년 투자를 하고 연 7%를 가정하고 내 투자를 한다 했을 때 30년을 투자해 보면 이 연금이 10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160만 원이 10년마다 2배가 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겠어요. 이미 지금 시행됐어요. 1월부터 이미 시행됐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법이 바뀐다는 게 물론 뭐 2021년부터 진행해 왔지만 생각보다 이게 지금 좀 홍보라 해야 될까요?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별로 안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지금 또 생긴 게 이제 바로 ISA입니다. 중개형 ISA가 또 대표적인 또 일반 사람들의 절세 계좌 아니겠어요? 중개형 ISA를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3년의 의무 기간이 있지만 이 3년의 의무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. 지금 배당금 같은 게 미리 국세청에서 지금 원래 해줬잖아요. 미리 환급을.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배당금을 나중에 다 받는데 이게 연 200만 원 안에 있으면 이 결국에 이 배당소득을 떼지 않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.
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? 이 비과세 혜택을 배당 소득은 못 받는 거죠. 왜냐? 배당 소득은 미리 해외에 15% 정도 떼면서 분배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, 분배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이미 냈기 때문에. 그 전에 절세 계좌라는 ISA에서도 이 지금 좀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 혜택이 없어진 겁니다. 결국에는 연금 계좌, ISA 둘 다 이전에 받아왔던 분배금보다는 우선 분배금이 줄어드는데, 그 줄어드는 이유가 해외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를 국세청에서 일부 미리 환급해줬던 정책이 없어지면서 그 배당 소득세를 내고 세후 금액을 받게 됐다.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거기에 나중에 연금 소득세까지 한 번 더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겼다. 기사도 솔직히 지금 별로 없어요. 기사도 많이 없는데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사실 올해 안에 이게 지금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다시 또 뭐 해명 자료 그런 비슷한 설명 자료 보도 자료가 떴는데, 뭔가 국세청에서 이 국세를 보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보도를 냈고, 하지만 이 연금 계좌나 이 ISA에서 이런 절세 계좌의 이런 점은 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 이와 맞춰서 지금 또 뭔가 이슈가 터진 게 바로 굉장히 인기 있는 ETF인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타이거 S&P 500이랑 나스닥 100의 분배금이 올해 대폭 삭감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이 두 개의 ETF 시가총액 다 모아놓으면 12조거든요. 12조 원. 정말 큰 ETF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런 ETF를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서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 ETF 분배금이 정말 많이 삭감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올해 정말 올해 시작부터 뭐 TR 없어진 것도, TR ETF도 없어질 거라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, 저는 이렇게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것처럼 연금과 이 배당 어떤 장기적인 투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최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, 뭐 아니면 앞으로의 또 연금 고갈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금 더 사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주고 소득공제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인데,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점점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연금저축 계좌나 뭐 ISA에서 이제 돈 다 빼가지고 그냥 일반 계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? 근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그러니까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법이 어떻게 보면 좀 변경되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개형 ISA나 연금저축계좌의 어떤 세액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최대한 많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노후생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오늘 좀 밝은 소식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고, 사실 모르겠어요. 근데 좀 진짜 좀 아쉽긴 해요. 최대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했고,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한 번 더 바로 찾아와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, 또 저는 연금이나 배당, 또 이런 꼬박꼬박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